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매수 단가 25만 원에 비중 6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2.6%대 하락하면서 65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시청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비중도 상당하신데 매수가까지 아주 기분 좋은 수익 중이시거든요. 단가 봤을 때는 매수하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약 2달 전에는 80만 원까지도 터치했던 삼성 SDI여서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매도 포인트 알려주세요. 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약간 좀 꼬여 있어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 LG, SK 간의 경쟁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약간 좀 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좀 일부 종목 SK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LG는 올라갔는데, LG화학은 올라갔는데 이 종목은 유독 못 가는 흐름이 나오죠. 약간 좀 수급이 꼬여 있는데 그쪽은 뭐 안 좋은 악재가 해소가 됐거나 또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서 올라갔던 것이고, 삼성 SDI는 뭐 그 축에 못 들고 약간 처져 있는데, 지금은 25만 원이면 25만 원이 맞습니까? 네. 자, 근데 좀 많이 좀 괜찮은데, 자, 여기서 일단은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약간 좀 꺾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있고, 아마 조금 한 1,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 이 120선을 아래로 좀 미끄러지게 되면 약간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가격은 좋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은 매도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한 60만 원만 지켜내 준다면 일단 홀딩 전략을 권해드리고, 다시 한번 80만 원대나 이런 자리에 온다면 그때는 이제 비중을 뭐 절반 정도까지 줄여준다, 이런 좀 전략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공매도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대형주들이 약간 다들 쉬어가잖아요. 약간 잠시 또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비중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계속해 들고 가도 괜찮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매수 단가 35만 3천 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제장 0.8% 내린 33만 8천 원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한미약품이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전국 약국 등에 유통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죠.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면 매수 단가 터치할 수 있을까요? 반등은 한번 시도할 수 있겠는데 메리트는 좀 줄어들었죠. 얘는 그 진단키트보다는, 진단키트는 좀 잘 안 알려진 종목도, 가벼운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건 이제 백신 생산 기대감 때문에도 뭐 한번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회사는 또 뭐 작은 그 제약사보다는 훨씬 더 뭐 파이프라인도 튼튼하기 때문에 30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35만 원인데 그래서 저는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면 35만 원, 한 36, 7만 원이라도 나오면 그때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31만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래도 가격이 뭐 크게 수익도 나지 않고 또 크게 손실도 나지 않는 그런 뭐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등하면 한 36, 7만 원 정도 되면 비중을 절반 정도는 줄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좋습니다. 네, 한미약품 36만 원에서 37만 원 터치할 시 비중을 반 정도로 줄이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미약품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매수 단가 8만 7천 원에 비중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기아차에서 회사명을 변경한 기아입니다.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장 2.9% 내리면서 7만 7천 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신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했을 때는 애플과의 협업 관계 또는 뭐 실적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갔고, 최근에는 뭐 공매도 우려감 또 재료 소진 이것 때문에 좀 눌러줬는데 일단 121선에서 지지가 되면 그래도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너무 많아요. 8만 7천 원까지 오면 좋겠는데 꼭 거기까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8만 5천 원 정도 때만 되면 그래도 비중을 절반 이상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서 저가 메리트가 생기면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단기적인 저점 라인이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기다렸다가 반등하면 비중을 줄여주고 그다음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종목이 기간 조정을 받고 완벽하게 상승을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그 뭐 한두 달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시 비중 축소를 권해드립니다. 네, 대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기아 8만 5천 원 터치할 시 비중을 반 이상 축소하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문자 상담 만나봤고요. 마지막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자는 SK케미칼입니다. 매수 단가 30만 원에 비중 7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0.56% 내린 26만 6,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기관의 아주 견조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청자님 현재 손실 중이세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계속 들고 가면 안 되죠. 대신 저가 메리트는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중일 때만 홀딩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혹시 내가 추세가 좀 무너졌거나 했다면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할 때는 비중 좀 줄여놓고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종목 공략하든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생겼을 때 공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흐름 괜찮아요. 다만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근데 월봉상에서는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반등이 좀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차를 두고. 다만 이게 일봉이거든요. 이렇게 일봉이면 이 60일선이 무너졌잖아요. 이 녹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근데 이 60일선 추세가 무너졌는데 이런 경우는 한 3달 정도는 최소한 기간 조정을 받아야 돼요. 더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먼저 한 3달 정도 조정을 받으면 반등의 시기가 온다고요. 근데 지금 그 과정에서 이 21선, 이 파란 굵은선이 21선이고 이게 61선이거든요. 21선이 이렇게 넓어졌다가 하락은 하지만 이게 좁아지는 움직임이 나오죠. 저는 이제 이걸 그 이평선의 관계를 이제 그 분석을 했을 때 개미허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돌려 세우려고 마지막 한 달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흔드는 과정에서 이 흔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70%라 좀 걱정은 되실 텐데 한 달 이내만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케미칼 한 달 정도 후에 기간 조정 받은 후에 비중을 반 정도로 줄이려는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문자 상담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인기 많은 전화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GS건설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44,000원에 10%예요. 44,000원 10%요? GS건설 네. 맞으시죠? 네. 네,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토착이 됐어요. 네. 근데 안 올라가서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까? 언제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언제쯤 얼마나 가고 얼마나 빠지면 매도해야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S건설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다는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님이 현재 수익 중이세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최근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나왔다고요. 근데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나온 거 뭐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나 아니면 최근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 주택 경기도 좀 좋아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탄력은 단기적으로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어떤 그 시장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뭐 2004년도에는 강한 좀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니고 반등 구간인데 반등의 고점까지 어느 정도 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좀 10%라 좀 적긴 하지만 그리고 또 많이 그건 아니거든요. 뭐
좀 많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절반 정도를 줄이는데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럼 보통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영향으로 약간 좀 눌러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 한 4만 6, 7천 원이라도 올라오면 그때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하죠. 미국 시장도 빠졌고 우리도 아직 그 공매도 재개 여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1선 추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최소한 2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2주에서 한 달이 걸려요. 자, 여기서도 보면 제가 뭐 공개 방송을 통해서나 또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 눌림목은 한 번 주는 건 괜찮다. 대신 여기서는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지난주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지지난주 반등이 나왔으니까 자, 이 정도 눌림목 줘도 된다. 대신 이걸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게 되고 추세가 무너지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21선을 추세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일단은 절반 정도 줄여주시는 게 좋고 반등만 나온다면 더더욱 좋은데 반등은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한 수요일 정도는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잘 보셨다가 비중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GS건설 4만 6천 원에서 4만 7천 원 터치할 시 비중을 축소하라는 코멘트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봤고요. 두 번째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실까요?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요. 예.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21만 8천 원이요. 21만 8천 원이요.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00%입니다. 아, 100%세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은행주 이런 건 올라가는데 네. 이게 너무 안 올라가니까 답답해가지고요. 이 종목 매수하셨을 때 중기로 보고 하셨을까요? 장기로 보고 매수하셨을까요? 장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어요, 이거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코로나 이전에 샀으니까요. 아, 1년은 넘으셨구나. 예,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삼성화재가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저희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삼성화재 매수단가 21만 8천 원의 비중이 상당하세요. 100%입니다. 네. 그래도 삼성화재가 최근 견조한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곤 있어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뭐 보험주들이야 뭐 시세를 크게 형성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갈 때도 실제적으로 은행들의 어떤 마진율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많이 되고 보험주들은 이제 좀 그 영향력이 좀 적다 보니 좀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손해율 개선도 되고 하면서도 좋은 흐름은 타지만 그렇게 좀 뭐 괄목할 만한 그런 상승은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삼성화재도 보면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 중에 일시적인 반등이거든요. 근데 그 일시적인 게 이제 이게 월봉 차트다 보니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한 2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절대 바로 강하게 뭐 상승이 나오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23만 원이나 25만 원을 일단은 목표가로 좀 잡으시되, 자,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분명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도 나쁘지는 않고 또 뭐 분위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 못 갈까 보면 약간 역배열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이 61선 돌파해서 조정받았죠. 이번에 올라가면 121선 돌파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25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종목은 이 121선 돌파하면 쉬었다 가고 기간 조정 받았다가 240선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올라갈 때 비중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00%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덜어내서 120선 돌파, 240선 돌파할 때는 비중을 꼭 좀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공략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 합니다.